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직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말로 소위 싱글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참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소리도 들어봤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평생 노력해서 쌓아놨던 것을 뺏길 뻔했습니다. 남도 아닌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물론 지금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기막힌 일이어서 이번에 한번 그 사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모의 도움을 받아 대형 재래시장 안에 분식집을 차려서 운영 중이었어요. 거기서 제 남편까지 만나게 됐죠. 제 남편은 그 당시 한 블럭 건너 김밥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렸고요. 비슷한 또래의 젊은 청년 사장이란 저와 이 사람 둘밖에 없었죠. 상인회에서 만나서 더 친해지게 됐고 초기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 얘기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제 가게를 같이 확장시키고 싶다며 둘이서 멋지게 사업을 해보자며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양가 얘기가 오가면서 이제 결혼식이며 신혼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비 아주버님네 가정이 곧 이민을 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부가 우리가 신혼집을 얻는 것에 꽤 영향을 끼쳤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생각해둔 신혼집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아주 확정된 건 없다고 답해드렸더니 그럼 신혼집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랑 저희 부모님 모두 의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빵긋 웃으시며 저희 보고 시댁에 들어와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희 엄마께서 애들을 합가시키려는 거냐고 다급히 물어보셨고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집이 장시간 텅 빌 것 같아 그런다며 웃으셨습니다. 아주버님네가 곧 이민을 가는데 어머님이 따라가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네가 정착할 때까진 돕고 싶다며 가서 손주들도 봐주고 밥도 챙겨줄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 소리에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풀어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를 따라 해외로 나가니 어차피 시댁집은 비어있고 우리 보고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마치고 시댁에 한번 가봤죠.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 시댁 아파트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세 형식으로 매달 60만 원씩은 보내줬으면 한다고 하시길래 그 정도 조건이면 3년 동안 시댁에서 지내며 돈 열심히 모아 우리만의 신혼집을 새로 얻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찬성하셨고 나머지 생활비 열심히 모아서 근처에 비슷한 아파트를 공략해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갔고 우리 결혼식 날짜에 맞춰 어머님은 집을 비워주셨고 출국하기 전까진 아주버님네서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아주버님네와 어머님은 모두 출국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주버님 사업보다 형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네일아트 샵을 열었는데 과로로 쓰러진 만큼 여행객들이며 현지인들이 몰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호찌민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도 받았고 일정도 대략 잡아서 비행기표까지 사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저까지 베트남 사업에 대해 혹할 정도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결국 그 비행기표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사업만 넘어간 게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이 소식을 듣는 내내 너무 놀랍더군요. 일단은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난 뒤에 먼저 한국에 들어오셨고
지방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와 따로 마주치고 인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님도 귀국하셨고 곧장 저희 신혼집으로 오셨습니다. 역시나 귀국하신 어머니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날이 서 있으신 거예요.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어머니의 인상과는 정말 다르달까. 아무튼 정말 반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출국 전만 해도 사소한 얘기도 우리와 합의가 잘 되고 이성적인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거친 싸움을 끝내고 오셔서 그런지 매사에 악에 받쳐있는 느낌이셨어요. 투정도 인상도 많이 억세지셨더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지만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어도 제가 그 화풀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인 가방을 거실에 툭 던져버리셨고요. 저에게 되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만 서 있어. 거기 있는 거 네가 정리하지 않고 빨래랑 한참 돌려야 돼. 난 그만 들어가서 자련다. 아휴, 피곤하고 그냥 만사 다 싫다. 본인 속이 시끄럽다면서 틀어져 있던 TV도 다 끄라고 하시고 잘 거니까 니들은 조용히 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분위기가 아무래도 불안하게 흘러갔고 저는 빨래를 돌리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쓱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저희가 쓰는 안방에서 잠들어 버리셨어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상태가 하루아침에 정돈될 것 같진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밤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을 빼는 게 좋겠고 서둘러 나가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본 거죠. 다음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해줄 건 있으니 저는 이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오셨으니 저희도 이제 집을 알아볼 예정이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월세는 이번 달에 이미 드렸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도 다른 데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얘는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해? 늘 하던 대로 100만 원 주던 게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후들도 안 하고 없애겠다는 거야?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이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100만 원이요? 저희 60만 원씩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어머니도 동시에 놀라시더니 남편을 어정쩡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남편을 쳐다봤고 이 사람은 순식간에 표정이 확 굳었어요. 여기서 얘기를 끊고 다시 남편에게 작은 방으로 건너가서 물었더니 그제서 실토하는 거예요. 상견례 때는 60이라고 정해주긴 했는데 그 뒤로 결혼하고 엄마랑 형네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100으로 만들어서 들었어. 이러니 저는 남편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집 밖으로 나왔고 정말 오래간만에 형님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거죠. 동서,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말할게. 어머님 말 다 믿지 않는 게 좋아. 어머님 있잖아. 내가 하는 네일숍이 엄청 잘됐던 거 알지? 그걸 왜 놓고 왔겠어? 글쎄 사업 명의를 남편 꼴로 넘기래잖아. 그게 말이 되니? 둘 중 한 사람이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네가 정착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명의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거야. 이게 반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댔어. 듣고 보니 저도 형님 입장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새 사업을 더 크게 벌이고 있고 남편은 여기서 입지가 적었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해외 나가면 같은 한국인이 더 무섭다더니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사업 잘 된다니까 처음에는 아들 걱정만 그렇게 하시더니 급기야 내가 잘 버는 걸 인정하기 싫으신 거야. 그래놓고 명의를 자꾸 남편 앞으로 넘겨라. 여긴 치안 위험하니까 그게 낫겠다. 근데 핑계를 적당히 대셔야지. 형님 너무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 얘기 들으면 동서 놀랄걸? 심지어 그럼 수익이 얼마 정도는 줘라. 내가 이 집에서 애 보느라 고생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달라는 거야. 솔직히 이거 엄청 손해야. 베트남 현지 시터 됐으면 말도 안 되게 싸게 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냥 다 참고 드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나 몰라 어머니한테 200만 원씩 터드린 거 있지. 어머니 아주 부자 되시겠어. 형님은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이 편안하지 않으니 사업도 집중이 안 되고 아주버님과도 매일 밤낮으로 싸웠다네요. 그러니 이혼이 답이라 생각했어. 해외 나가보면 정말 외딴 서에서 우리만 배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그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더 번다고 뜯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 탈출해야지. 그리고 자기도 생각 잘해. 이 집 남자들 답도 없는 이상한 효자들이야. 서방님은 다를 것 같아. 여기서 저는 침을 꿀꺽 삼키게 됐어요. 이제 제 일이 된 거니까요. 자기 몰래 분명 용돈 어디로 세고 있을 거야. 그거 그냥 감안하고 축에 놔두고 대신 목줄을 챙겨야 돼. 서방님한테 통장 썩 받아내는 거 추천할게. 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짜증나고 싫어서. 그리고 어머니랑은 진짜 진저리가 나서 말이야. 다 싫어서 이혼했어. 통장 내역을 체크해봐 무조건. 숨긴 것까지 다 봐야 돼. 이 말을 듣고 저도 느낀 바가 있어 남편한테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당신 나한테 협의도 없이 어머니한테 용돈 40씩 늘려서 100만 원 만든 거. 나 쪽은 충격이야. 이런 건 부부간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통장 다 나한테 넘겼으면 해. 어차피 우리 가게 같이 하고 있고 당신한테 넘겨주던 월급 통장도 내가 한 번에 관리할게. 당신은 필요하면 카드로 쓰고. 여기서 남편은 난리를 피웠죠. 결코 쉽게 수락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그리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어. 고작 40만 원 더 드렸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건 부부 사이에 신뢰가 떨어질 만한 일이지. 대신 어머니께 드리는 100은 그대로 맞춰서 드릴게.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 게다가 어머니 저렇게 오래 분가하는 거, 월세 끊기는 거 싫어하시잖아. 나도 당장 분가할 생각은 없어. 돈도 더 모아야 되고 집도 찾아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우리에겐 어린 아기가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바로 움직이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어머니가 2시간씩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긴 했어요. 월세 100만 원도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라 생각하려 했죠. 헌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통장을 다 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증거를 발견한 거죠. 저 몰래 남편이 아주버님과 함께 어머니에게 또 용돈을 얼마씩 챙겨드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명절 때 아주버님이 약주하고 술 취해서 말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 엄마 무슨 의료기를 또 산다 그래. 그런 걸 왜 자꾸 사? 나 너 따라 베트남 갔다가 고생하고 몸만 죽다고 아주 병을 붙들고 산다. 병원 다니면 돈 드니까 집에서 치료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거 좀 보태주는 게 싫어. 엄마도 진짜 욕심쟁이야. 아니 그것까지 지금 나랑 얘한테 사달라고 돌려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럴 때나 자식한테 덕보는 거지.
나처럼 팔자 기구한 사람 다 뭐라고 해. 큰아들네 따라 해외 갔다가 늙음하게 그 고생을 했는데 아들은 보란듯이 이혼당하고 와서는 됐다. 그냥 살만치 살고 가면 그만이지. 엄마, 엄살 좀 그만 부려 진짜. 아니 나랑 얘랑 매달 용돈 100씩 보내드리는구만. 그거 뭐 어디 땅 투자라도 해? 왜 엄마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해? 그거 나중에 세상 뜰 때 가져가시라고. 됐고, 나 이제 돈 나올 구석 진짜 없어. 엄마 돈으로 사셔. 이 말에 저는 전에 붙인 접시들을 옮기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주버님이 가리킨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그렇게 형제들이 나란히 어머니에게 돈을 떠드렸다니 그게 언제 시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베트남에 있었을 때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또 너무 열이 받는 게 우리 돈에서 나간 100만 원 말고 또 더 드린 건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거니까요. 저는 남편을 베란다로 끌고 가서 속사포같이 따졌어요. 당신 똑바로 말해. 이게 뭔 소리야. 당신 어머니한테 돈을 또 드렸다고? 설마 지금?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안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마누라한테 통장 뺏겼다고 별 창피를 다담하고 있는데. 아니야 진짜. 저번 형이 헛소리 한 거야. 그러면서 남친은 불같이 화를 냈고 이 분위기는 며칠 갔어요. 머리가 아파진 저는 더 따져먹기도 짜증이 났고 자꾸 어머니로 인해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불길한 생각만 들고 어머니가 이번처럼 의료기내 모네 사소하게 물 바라는 것도 듣기 싫었거든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분가밖에 답이 없다 싶어 진짜 밤낮 따질 것 없이 엄청 바쁘게 일했어요. 그 사이 남친에게는 제 한 몫을 하라고 맡겼답니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일임했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지가 됐어요. 제 아빠만큼 애를 잘 챙길 사람도 없고 어머니에게 맡기긴 불편했거든요. 몸은 꽤 축났지만 그만큼 수입은 말도 못하게 늘어났고 그 사이 저는 부지런히 아파트 분양에 대해 조사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결혼 전으로 꽤 되기도 했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 얻기에 무리한 재산이 아니더군요. 그리하여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했어요. 제 돈 갖고 잔건 치르면서 제 명의로 계약을 바로 잃어버린 거죠. 원래 이런 일들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사고치듯 결정해야 뒷일도 따라오는 법이에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런 흐름이었고 참고로 위치는 시댁과 이제 좀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는 지역으로 골랐어요. 그리하여 모든 게 결정된 이래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알렸고 제가 직접 말하기 싫어 남편을 통해 어머니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우리 돈으로 알아서 나가겠다는데 분가 소식을 듣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갑자기 곡기를 끊고 우울하다면서 방에 틀어박혀 계시질 않나. 어린아이라면 소위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급기야 우리를 불러다가 앉히시더니 비장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나 우울해서 안 돼. 안 그래도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그렇게 후루룩 다 나가버린다고? 너네 나가면 안 된다.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벌써 결혼하고 5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어요 어머니. 그 사이 월세는 월세대로 부지런히 냈고 저희 새로 옮길 아파트는 순수하게 우리 수입으로 구했고요. 어머니도 힘드시다지만 저도 이제 애가 커가고 있고 사업도 신경 써야 돼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저는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여기서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본인도 어머니랑 사는 게 마냥 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와 어머니 사이 중재하기 힘들다고 푸념도 했었고요. 헌데 이런 말이 어머니 귀에 안 들리시나 봐요. 안 돼, 안 돼. 난 지금 큰 손주들도 몇 년째 못 보고 산다. 근데 둘째 손주까지 못 보게 하려고. 그럼 나 진짜 끝난 거야. 인생 끝난 거라고. 왜 나를 두고 니들끼리 그러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상의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일단 결정이 났어요 어머니. 뭐가 결정이 나야 의논할 거리가 되죠. 그리고 애야 자주 와서 보여드리면 되죠. 저희가 뭐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일 때문이라도 애 방도 넓혀줘야 되고 아무튼 저희 나가야 돼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잔뜩 삐치셔서 온갖 집안 세간살이를 탕탕 쳐가며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티내시더군요. 근데 고작 저런 부분에 흔들릴 게 아니고 전 이미 많은 것들을 정리해놨어요. 바로 이사 강행을 했고 짐 싸고 준비하는 흐름이 느껴지니 어머니는 들어놓기까지 하셨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를 안쓰러워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움직였고 이사 당일이 되었는데요. 진짜 웃긴 게 이날 어머니가 아파트에 쫓아오신 것도 황당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주버님이었어요. 언제부터 가족일에 적극적이었다고 우리 이사하는 날 회사 휴가까지 내고 쫓아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리 집 현관에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된 거 이 아파트 명의는 우리 아들이랑 공동으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계약을 이미 네 걸로 했나 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연히 공동으로 했어야지. 내가 그 소리를 어제 듣고 아주 잠이 안 와서 미치는 줄 알았어. 당장 바꿔. 알았어? 동시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찌푸러지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공동명의로 바꿔요? 제가 제 돈 지고 산 아파트를 왜 남편이랑 반으로 나눠야 되죠? 헌데 여기서 아주버님이 껴들어서는 같이 따지고 들은 거예요. 재수씨, 내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나섭니다. 내가 나서는 거 본 적 있어요? 계산을 참 희한하게 하시네.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딱딱 갈라집니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배은망덕한 일인 거예요. 한번 까놓고 계산해봐요. 아주버니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 말씀이나 해보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봐봐요. 그동안 채수씨도 우리 엄마네 들어와서 잘만 살았잖아요. 5년 동안 그만한 집을 월세 100만 내고 살았어요. 안 그래요? 그럼 거의 5, 6천인데 그 돈에 30평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결국 엄마가 그만큼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동생 덕분 거잖아. 그럼 내 동생한테도 지분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동안 재수씨 이름으로 돈 벌었다고 그게 다 재수씨 돈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워서 휘파람이 나올 정도였어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싶더군요. 심지어 남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엄마랑 형의 저 환장스러운 조합을 보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벌었지 남편이 벌어왔나요? 남편이 그만큼 벌어와서 여기 보탰으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겠죠. 아주버니 계산 방식이 너무 이상하신데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 베트남에서 귀국한 집 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붙잡으셨잖아요. 월세 끊는다니까 안 된다면서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내 아들 바에 그냥 같이 살았어요. 어머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을 마구 구기더니 그냥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여전히 분간은 안 됐다고 악만 쓰시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줄 거 아니면 분간은 안 돼. 안 된다고. 말귀를 못 알아보고 얘가. 너무 웃기신다. 제가 제 발로 나와서 이렇게 새 집에 발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어머니가 허락한다 안 한다 하시는 건지. 전 이미 나왔고 두 분만 집에 가시면 돼요. 월세는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절 보시면서 뒤에 있는 남편을 가리키시더군요. 너, 그럼 너는 잘난 네 집에서 살아. 네 남편은 얘는 안 나간다더라.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네 잘난 맛에 산다고 하면 얘는 안 나가고 우리 집에서 살겠대. 따로 살던가 그럼.
그 말에 저는 남편을 휙 돌아봤는데 이 인간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갑자기 처벅처벅 자기 짐 쪽으로 가더니 거기서 뭘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동산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을 들고 와서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거 갖고 당신한테 말하려다가 못했어. 근데 난 엄마랑 형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그건 내가 신경 써서 받고 당신이 이만큼 모아서 아파트 하나 장만할 때까지 내가 기여한 바가 있잖아. 당신 돈 잘 벌도록 애봐주고 신경 써줬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전셋집이라도 얻었으면 그거 갚느라 바쁘고 정신없었겠지. 엄마 내서 살면서 돈 모은 건 맞잖아. 뭐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애는 딱 2살 때까지만 집에 있었고 그 뒤로 어린이집 다녔잖아. 애 등하시키는 것만 당신이 했지. 그 이후로는 뭘 그렇게 집을 챙겼어. 당신 여기 나왔어도 빈둥빈둥 알바보다도 일 안 하고 애 보러 간다고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애는 늦게 찾아왔더만 뭘 그렇게 열심히 보필했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말고 나도 내 한몫 충분했어. 그리고 나도 가게 같이 투자했잖아. 그거 왜 빼고 말해? 아, 그게 필요해. 진짜 웃긴다. 내가 애초에 당신 가게 우리 가게 합치라 했어? 우리 가게 확장하는데 당신이 보탠 돈 1억이었잖아. 내가 가게 리모델링해서 확정하고 여기까지 드는 돈은 그 4배가 넘어. 난 내가 다 감당한다고 세금이면 몸에 다 혼자서 부담했고 실제로 당신이 같이 일해준 시간도 얼마 안 되잖아. 그럼 오롯이 내가 번 돈 맞지? 여기에 지금 같이 묻어가겠다고? 어쨌든 나는 공동명의에 내 권리가 있어. 흔히저흔히 따져봤자 내가 투자한 돈이 있고 나도 같이 도왔어. 애도 같이 봤어. 근데 당신 자꾸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나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 그냥 엄마네 집에서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혼자서 애 보면서 일해보든지. 내가 해주던 역할의 소중함을 모르네. 실제로 남편이 애기 있어 해준 건 아침 정원 준비와 오후 하원, 그리고 저녁에 씻기고 재우는 정도였어요. 그거에 저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새벽같이 가게 준비 때문에 매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남편이 해주니 마음은 편했고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또 오롯이 제가 보곤 했어요. 근데 뭘 자기가 없어지면 제가 힘들 거라고 저렇게 생색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줬나 봐요. 당장 저에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어린 3사람에서 저에게 달라들어 압박을 하니 당연히 저도 바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네요. 좋아 그럼. 하지만 나는 계속 뜻이 다를 예정이거든. 분간을 우리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물 건너갔고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갈 길을 정해야겠네. 그래서 어쩔 건데 난 오늘 안 정하면 이 집에 발 들어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 그럼. 나가면 되겠네. 따로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에 남편은 얼굴에 물음표가 올라왔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보여줄 게 있거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제가 기종품으로 챙겨둔 가방을 지저귀 꺼내왔어요. 남편의 통장 입출금 이체 내역이 전부 다 담겨있는 파일 자료였고 사실 이거 남편과 날 잡고 따져보려다가 버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오픈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이거 먼저 오픈해서 한번 쫙 봐봐.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출금 내역들은 다 빨간 펜으로 표시해놨어. 그리고 그 내역이 뭔지 나는 알게 됐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통장 중에 언젠데 이제 와서 또 따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어쨌는데? 통장 주기 전에 있던 내역들까지 내가 맘 잡고 조사하면 다 뜨는 거 몰라? 당신 인증기까지 전부 나한테 넘겼잖아. 아니면 알고도 살아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아참.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어머니 이리로 다 같이 오셔서 들어보세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서 전화통화 녹음본 하나를 재생시켰어요. 베트남에 있는 형님이 이전에 저에게 보내줬던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 파일본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아, 그래서 내 동생은 안 그래도 지금 맨날 엄마한테 월세로 1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게다가 나한테도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어. 내가 타지에서 고생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얘한테 면목이 없고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얼마쯤 돈을 내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 저 나이에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잖아. 진짜 장난도 정도 끝에나 당신.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가게 수익까지 어머니 지금 넘보고 계셔. 자기가 와서 니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건데 어쩌고 하시고. 심지어 가게 명의를 안전하게 당신 걸로 옮기라고까지 하셨어. 난 이미 얼마씩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끊어버릴 거야.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 이 통화 내용을 듣자 아주버님과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변명조차 못하더군요. 대략적으로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편은 저한테 당초 60만 원씩 드리자고 해놓고 몰래 사실 보태서 100만 원으로 맞춰서 드리고 있었고요. 그걸 앞에서 저랑 한번 싸우고 넘어갔는데 그 외에도 100만 원을 아주버님 전에 또 보냈던 거예요. 저번에 아주버님이 약주하고 한번 실수했다고 들었는데 실수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분가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형님과 자주 통화했을 때였는데 형님이 참 많이 도와줬었어요. 형님, 어머니가 아마 분가를 쉽게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고민돼요. 그래봤자 분가하긴 할 건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자기 끝까지 각오해야 될 거야. 어머니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소위 말해 자기는 어떤 생각일지 몰라도 뭐랄까 이혼까지는 생각해야 될걸. 어머니는 그것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어. 나한테도 이혼 운운하시다가 실제로 이혼해버리니까 뒷목 잡으시더라. 자기가 물은 끔찍한 결과지 뭐. 아무튼 잠깐만 있어봐. 혹시 이게 도움될지도 모르니까 보내줄게. 그날 형님은 통화 녹음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기 내용까지 듣고 있으려니 남편의 그 통장 내역들이랑 얼추 맞아떨어지더군요. 그걸 알고도 저는 일단 나중에 남편의 시댁 갖고 또 헛소리하거나 헛짓거리 할 때 그때 풀려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하는 날 이렇게 나란히 셋이 한 몸 돼서 저한테 따지고 들고 심지어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까지 전부 제 재산인데 공동명의를 하자니 말이 안 되죠. 남편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줬던 사실을 끝까지 입 다물고 저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었고 그걸 계속 받았던 어머니도 그런 일이 없는 척 입 다물고 계셨고요. 그래놓고 분가할 때마다 발목을 잡더니 이제 며느리 능력으로 아파트 사서 나간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정말 돈독이 있는 대로 오른 시어머니에게 분간 없이 그걸 다 맞춰주고 있는 이 집 형제들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맞아요. 형님한테도 그러다가 실패하고 이혼당하고 온 주제 이제 작은 며느리도 이혼하게 만드는 거죠. 어머니 저는 이혼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 이상 합의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 명의로 다시 해라 그냥 살아라 해도 이제 되돌릴 순 없어요. 진짜 사람 질리게 만드시네요 세 분 다. 그러자 남편과 어머니 아주버님까지 전부 사색이 됐어요.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건지 심지어 형님과 아직까지 연락을 할 만한 끈이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덧붙여 저는 계속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슨 가족에 충실해? 이혼하게 된 마당에 나도 이제 속 편하니까 할 말 다 해볼게. 당신이 충실했던 건 그냥 어머니한테 뿐이지. 아니다. 아버님한테도 아주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몰에게 돈을 10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었어. 진짜 웃긴다. 가게 확정할 때 꼴랑 1억 보내놓고 니네 엄마랑 형한테는 무슨 돈이 썩고 나서 한 달에 200씩이나 보내드리게 만들었어. 우리는 땅 빠서 장사하냐? 아니 그게 나한테도 대답할 기회를 줘.
일부러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엄마랑 형네가 가서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집 살면서 200씩이나 어머니 쪽에 드릴 거면 뭐하러 그 집에 살아? 차라리 새로운 신혼집 얻어서 거기서 대출이자를 내도 그만큼 안 됐어. 어머니가 베트남에 오래 사셨으면 당신은 천년만년 그러고 살았겠지. 내가 통장 압수하면서 그나마 멈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안 했잖아. 그렇게 해서 들인 기간이 뭐 수십 년 되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나한테 속였잖아. 그구들이서 가게같이 잘 꾸려보자고 해놓고 당신은 딴 주머니 챙겨서 몰래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고 난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생활비 채우고 그렇게 월세 벌고 집 사겠다고 돈 모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 그거 당신 어머니 나 속인 거고 죄 맞아. 근데 뭐 공동명의 제정신이야. 아주버님은 한참 지켜보다가 또 뭐라고 입을 대려고 하기에 저도 같이 쏴붙였어요. 아주버님 그래서 뭐요? 뭘 어쩌실 건데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계산 잘하는 분이잖아요. 월 200씩 드리는 거 본인 돈으로 하지. 결혼해서 가정 이제 막 꾸린 동생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용돈 드리고 그것도 이제 자기 돈으로 하기 싫어서 형님한테 내라고 하고. 아주버님도 개인사까지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요. 아주버님이 먼저 저한테 후주더니까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씩씩거렸고 남편도 여기서 이제 현실 파악이 됐는지 기가 막힌 표정이더군요. 그러면서 팍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그냥 못 받아들여. 이혼? 말이 이혼이지. A면도 어떻게 이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이미 짐도 다 들여놨고. 당신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그거 몇 년 전 일이잖아. 몇 년 전 일이면 어느 일 되는 거야? 그럼 당신과 나 이혼해도 몇 년 후에는 괜찮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각자 갈 길 가자. 어? 나 진짜 이런 노릇 못 해먹겠어. 당신이랑 더 같이 살기 싫다고.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다들 나가주세요. 모두 우리 집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웃기지 마. 난 못 나가. 왜 못 나가는데? 난 이혼 지금 결정했어. 당신이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짐도 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당신이 안 해주겠다면 소송까지 가버려야지 뭐. 그렇게 해서 결정 나면 모든 게 끝나. 저는 그 셋을 쫓아냈고 남편에게도 제가 허락하면 짐 찾으러 오라고 내보냈어요. 일단 필요한 것들만 갖고 나가게 했고 그 뒤로 저는 제대로 소송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존 시장에 있던 분식집도 이런 상태로는 운영이 어렵지 싶었어요. 이사 계획할 때부터 분식집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했고 이미 내놓은 상태였답니다. 당시에 남편과 이걸 의논할 때도 설마 우리가 이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정리할 거란 상상은 못했죠. 저는 이 기회에 집도 바뀐 김에 모든 주변을 다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도 바꾸고 싶었어요. 일단은 무탈이 새 아파트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고 분식집이 정리되면서 남편이 초기 투자했던 그 1억도 줘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은 비로소 이혼에 대해 표면적으로 실감을 하더군요. 진짜로 나랑 헤어질 생각인 거야? 당신 애는 어떡할 건데?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 애가 받을 상처를 생각 안 했어? 애는 자기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한 돈 할머니 다 갖다 줘버린 아빠랑 사느니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게 나을 거야. 애 걱정을 왜 해? 당신 걱정이나 해. 양육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줄 건데? 분식집 빼면 당신은 쥐뿔도 없잖아. 하여간 꼬박꼬박 줘. 안 그러면 애 얼굴 볼 생각도 꿈에도 하지 마. 그동안 참아줬더니 진짜 사람을 돈급으로 하네. 저는 분식집을 정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완전히 끊었어요. 저 속이고 몰래 뒷돈 대줬던 것이며 공동묘기를 우렸던 괘씸한 부분 덕분에 이혼하면서 저는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요. 남편이 챙긴 건 꼴랑 1억 완저리의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월세 준 거 그냥 다시 돌려줘라. 다 엄마 때문이라며 뒤늦게 원망하기 시작했고, 돈이라면 자식도 없는 어머니와 지독한 싸움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제가 양육비 꼬박꼬박 내라 했더니 궁색한 변명으로 남편의 이유랍시고 저렇게 말했거든요. 아무튼 돈 달라고 하니 연락도 줄어드는 게 여러모로 참 아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전 지금 실제로 너무 홀가분하게 새 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당차게 더 큰 꿈을 갖고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재 경제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꿈만큼은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살까 봐요. 그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다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될 라디오였습니다.